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뇌물공여와 횡령 배임입니다. 먼저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협약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1,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만큼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돌아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올 초에 5억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김 씨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준 50억 원도 뇌물로 의심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 돈 55억 원을 뇌물로 썼다며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력을 2~3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은 어제 제주도에서 두 번째 TV 토론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이 대통령의 지시를 잘 해석했다면 쫓겨났겠느냐며 우회적으로 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계속해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승민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해석을 그 해석을 하세요.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저보고도 왜 그 우리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임명장 받을 때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홍준표 후보도 주로 윤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도덕성 떨어진다 49.1%. 그다음에 윤석열 31.6%. 그다음에 저는 6.3%. 만약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다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개최된 캠프 제주 선대위 임명식에서 자신에게 집중되는 당내 주자들 간의 공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권역별로 진행되는 국민의힘의 다음 대선 경선 토론회는 오는 18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열립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폭풍이 일단락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한 무효표 처리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이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을 악성 지지자라고 비판해 분란의 불씨를 다시 키웠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흘 전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산 방식을 달리하면 이재명 후보는 과반이 되지 않아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의 최종 의결 기구인 당무위가 열렸는데 경선이 끝나기 전에 사퇴한 후보의 표는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후보 선출이 유지된 겁니다. 다만 해당 당규를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서 지금 여러 논란이 지금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개정한다. 당내 갈등을 빨리 봉합하겠다는 지도부의 입장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사실상 논란의 소지가 인정됐지만 이번 후보 선출 방식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주장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면죄부식으로 당무위를 연 건 아니냐는 겁니다. 당무위에선 통합을 위해선 패자와 그 지지자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자를 겨냥한 송 대표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거의 일배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가공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는 거죠. 똑 닮았습니다. 일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무위 결정을 존중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고맙다며 함께 가자고 화답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병영 문화가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육군이 전 장병의 의식주를 동일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같은 전투복과 전투화를 포함해서 식사도 그렇고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간부의 상징이었던 지퍼식 전투화도 이등병이 신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장병들의 복지 개선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전투 식량을 좀 더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느끼해서 사실은 현 MZ세대 장병들 식성에 잘 맞지가 않아요. 이런 유형은 이미 한 30-4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아주 나쁜 복지 수준을 희생해가면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에 대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권위적인 군 문화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간부와 병사 간의 차이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부들은 센치를 규정하지 않고 병사들만 3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대 상황 및 의식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들의 특권으로 인식됐던 이른바 장군화, 지퍼식 전투화는 개선된 형태로 2등병까지 전 장병에게 보급됩니다. 일반 병사들도 평시나 유급 상황에 지퍼로 손쉽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간부 계급의 상징이었던 사제 운동복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올해 부실 급식 사태를 계기로 급식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일선부대 병영식당 3곳에서 운영 중인 이른바 뷔페식 식당을 내년엔 210여 개 부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민간 조리원 인력 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반짝 개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도 보면 오늘은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서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100일째를 맞게 됐는데요. 직전 주에 비해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바뀌기 전 마지막 조정안입니다. 백신 완료자가 포함이 돼 있으면 모일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안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중점 검토하고 있고 핵심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 2명을 더해 8명까지 늘려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도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게 하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미접종자 차별 논란을 일으키거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패스도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 때는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준비해야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11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적용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나 공연을 볼 수 있게 풀어줄지 살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11월 9일로 잡혔던 일상 회복 전환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하면서 체계 전환의 1차 시점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기본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까지 이제 500만 명쯤 남았습니다. 마지막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다음 주부터 2, 3주가 위드 코로나 성공의 잣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